제 이름은 강재혁이고요. 제 전공은 지금 수산생명학 전공입니다. 4학년이고 이제 곧 졸업을 앞두고 있지만 지금은 전공과는 좀 무관한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이돌 작곡가를 꿈꾸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걸 아이돌 작곡가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제가 군대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건 아니거든요.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았는데 군대에 들어가고 나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경험을 했던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살았는가 이런 회의감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아무래도 시간이 많다 보니까 좀 생각할 시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난 전역을 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 걸까?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어릴 때부터 제가 음악을 좋아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전역을 하고 음악을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역을 하고 우연한 기회로 이제 아이돌 작곡가분을 만나면서 그분한테 배우면서 아이돌 작곡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돌 작곡가를 하면서 성취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지금은 일단 무엇이라도 이뤄보고 싶다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이제까지 이룬 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무언가라도 이뤄보고 싶다 이게 가장 큰 저의 소망이고 그 다음에 또 아이돌 작곡가를 하면서 제가 이뤄내고 싶은 거는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일을 다니거나 아니면 자신의 주어진 일을 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하잖아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음악을 만들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좀 그나마 그 순간만이라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일단 현실 음악적인 면에서는 아무래도 이 시장도 결국 레드오션이거든요. 굉장히 어릴 때부터 이 분야를 준비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연 이 친구들을 이길 수 있을까? 그게 저의 큰 고민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감이 더 적을 수도 있고 어린 친구들보다 그래서 과연 내가 이 친구들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실력적인 면이 아무래도 가장 큰 고민이고 또 늦은 나이에 시작했기 때문에 시간에 이제 쫓기듯이 하는 게 결국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압박감을 이겨낼 수 있을까가 좀 고민이고 그리고 이제 과연 친구들이나 아니면 저나 가족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내가 이걸 버틸 수 있을까가 저의 고민인 것 같아요. 일단 저의 해소 방안은 아무래도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 불안함이 더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저는 6시간 정도 악기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이제 개인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내가 하루를 끝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그래도 오늘은 열심히 살았구나 좀 후회가 안 남도록 하루를 열심히 살면은 좀 불안함이 해소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할 말은 보통 저와 같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불안함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럴 때 결국에는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게 더 커질 뿐이거든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그래도 내가 이거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후회가 남지 않도록 열심히 했다 이게 남으면은 그래도 그 두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휴학 중이고요.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정윤희입니다. 지금 일은 그냥 돈을 버는 수단이자 그냥 재밌어서 하는 일이고요. 진로는 국제개발협력을 지망하고 있어요. 왜냐면 국제개발협력이라는 분야가 유망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유엔에서 지정한 ODA 목표를 우리나라가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업무들이 더불어 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일들인데 얼마나 멋있어요. 하지만 국제 업무이기 때문에 영어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그 역량을 못 따라가는 건 좀 고민이 되네요. 그런 고민이 있기도 한데 해답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진짜 문제는 그 해결책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는 거. 저는 정말 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개인적인 취미생활 같은 거나 근데 그런 것들 다
포기하면서 공부해야지 역량이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저는 그 생활들이 그런 소소한 활동들 있잖아요. 그런 게 정말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근무지를 좀 옮길 계획을 갖고 있어요. 저에게 역량이 도달할 시간이 필요한 건데 모든 걸 포기할 자신은 없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시간적 비용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를 좀 줄이려고 하는 거죠. 저의 필요에 의해서 이런 소소한 타협은 계속 되는 것 같아요. 도전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도전이 지금 제가 준비하는 것보다 소중한 경험일 거라는 확신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은 나이에 따라서 해야 할 일들을 좀 나누는 것 같아요. 지금 제 나이가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고 특정하는 것처럼요. 저는 이런 게 조금은 불편하게 느껴져요. 아마도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이 아니면 후회로 남을 것 같은 일들 있잖아요. 그런 건 도전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도전으로 더 늦게 뭔가를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도전은 저에게 특별한 추억이자 자산으로 남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렵네요. 직장을 꿈이라고 표현하기는 싫고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이랑 그 기반이 되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그냥 잘 살았구나 느끼고 싶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4개월차 연습 트레이너이자 이제 예비 물리치료사 이준성입니다. 처음에 이제 트레이너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까지는 없었고 그냥 아마 해보고 싶다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헬스장을 다니다가 거기서 같은 과에서 다니고 계시는 대표님을 만나서 헬스장을 시작하게 됐고 대표님이 권유를 해주셔서 트레이너로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운동은 그러니까 삶인 것 같아요. 답답한 거에서 좀 탈출구,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든 일이 있어도 운동을 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저를 위한 선물로 운동을 하는 거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이제 좀 회복하는 의미에서 운동을 하는 거고 컨디션이 좋으면 좋은 대로 또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약간 하면 할수록 더 알아야 될 게 많아지는데 그 점이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배워도 배울 게 남아있어요. 중학교 3학년 때쯤이었나 이제 2차 상징이 오는데 키가 갑자기 확 컸어요. 그러면서 몸무게는 엄청 빠지고 해서 체력적으로 이제 많이 힘들었고 이제 사춘기도 같이 겹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안에 쌓이는 화를 배출해낼 만한 해소할 만한 뭔가 필요했는데 학생이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찾기 힘들었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운동을 시작하게 됐고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저랑. 그래서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일부분이 된 것 같아요. 압박감이 엄청 났던 것 같아요. 초반에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처음에 시작한 거는 진짜 돈 같은 거 안 보고 사람들한테 이제 좋은 정보 알려주고 이제 운동을 좀 더 쉽게 안전하게 좋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게 너무 재밌어서 시작을 한 건데 일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많이 제가 모자라다는 걸 느꼈죠. 아무래도 이제 좀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아직 내 운동이나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냥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람들의 몸을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누군가의 몸을 책임진다는 상황 자체에서 이제 혼자 할 때보다는 더 많이 배워야 됐었고 이제 자기 몸 운동만 잘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이제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하는 능력도 필요했는데 그런 게 많이 모자라다는 걸 많이 깨닫게 됐어요. 근데 그 모자란 상황에서 지금 일을 바로 하는 게 맞나? 내가 지금 계속 하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이제 뭔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게 그 상황 자체가 이제 취미와 일에 이제 구분점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아하는 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이제 일이 돼버리는 순간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책임져야 되거나 이제 의무가 생기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부담이 너무 느껴진다면 진짜 그 일을 좋아한다면 저는 그걸 취미로 남겨놓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해요. 책임지기 싫다기보다는 진짜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탈출구 해소구인데 그 일을 통해서 좀 더 스트레스를 받아버리게 되면 더 이상 지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 저는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트레이너를 하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제 물리치료사를 할 거고 졸업하고 나서
그러면서 부업으로 이제 트레이너를 계속 해나갈 생각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좀 더 진지하게 또 전력을 다해서 좀 더 트레이너로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박민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8월에 학교를 졸업했고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놀기도 했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9월 하반기부터인 것 같아요. 오래되진 않았고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거나 자소서를 쓰면서 그냥 취준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도 있고 안정적인 쪽으로 준비하다 보니 공기업 쪽을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계열에서 일하고 싶다기보다는 날 뽑아주는 곳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일을 꼭 해야겠다라는 목표가 아니라 입사 자체가 목표가 돼버린 것 같은데요. 약간 개성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힘들고 급여를 많이 주는 회사나 안정적이고 편하고 급여를 적게 주는 회사나 어떤 조건이어도 나름 만족할 것 같아요. 지금은 불합격 되셨습니다 이런 문자가 너무 싫어서 합격이라는 단어를 제일 보고 싶은 것 같아요. 대학생 때는 특별한 고민은 없었고 그때마다 생기는 사소한 고민들만 했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내가 뭐 해먹고 살지라는 그런 고민은 크게 없었던 것 같고 그냥 후회 없이 그 순간에 충실하게 생활했던 것 같아요. 과 활동도 열심히 하고 교류 수학도 가고 그렇다고 놀아서 학점을 전혀 신경 안 쓴 건 아니었지만 주변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친구도 나도 각자의 위치에서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저에게 가족이란 의미가 엄청 큰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공기업을 빨리 합격하고 싶은 이유도 부모님의 바람을 이뤄드리고 싶은 게 제일 큰데요. 전 사실 크게 하고 싶은 건 없어요. 특별히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없을 때는 엄마 아빠의 꿈을 이뤄주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걸 통해 행복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 저도 합격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긴 했어요. 이제 막 졸업을 하고 취업에 뛰어든 지 얼마 안 돼서 솔직히 말하면 아직 엄청 힘들거나 이러진 않은 것 같아요. 고3 이후로 이렇게까지 공부를 열심히 한 적도 없었고 목표를 세우고 뭔가 하나씩 이뤄가고 성취감을 느끼는 게 오랜만이라서 아직은 하나하나씩 성장하는 느낌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불합격을 볼 땐 마음도 아프고 우울하긴 하지만 버텨낼 만한 그런 상태입니다. 저는 공부하기 싫을 때 엄마한테 붙었다는 전화를 하는 상상을 하면서 스스로 동기부여하는 스타일인데요. 내년 상반기 땐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곳을 골라서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애를 하고 싶은 21살 나재훈입니다. 연애를 하고 싶다고 느낀 건 저 자신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어요. 연애를 하다 보면 연인과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대화의 과정에서 공감하는 순간도 있고 공감하지 못하는 순간도 있는데 공감하지 못하는 순간에 저는 더 배움을 많이 느낀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감하지 못하는 순간에 서로에 대한 다름을 배운다고 느꼈어요. 아직 1학년이기도 하고요. 3학년, 4학년 선배님들만큼 취업에 대한 정보도 많이 없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노력이라면 제가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학교 수업에 좀 충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꿈이라면 부자가 되고 싶어요. 부자가 그냥 단순하게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관계, 자유, 건강의 측면에서 부자가 되고 싶어요. 이 세 가지가 충족되었을 때 전 부자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현재 연애를 아직 못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의 측면에서 충족이 된다면 부자가 아닐까요? 관계라면 인간관계를 말해요.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연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관계라는 것이 충족되지 않다면 우리가 과연 부자라고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방법 중 하나로 저는 좋은 질문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좋은 질문이라는 게 그저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싶은 욕구를 채우기 위함도 있지만 그 질문을 준비하고 채우는 과정에서 저는 사랑에 좀 더 가까워진다고 생각돼요. 물론 이 사랑을 준다는 게 끝이 없잖아요. 하지만 그 과정을 즐기고 준비하면서 사랑에 가까워진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그 묘비명이었는데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지금 연애에 대해서 고민하는 청춘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더 이상 이제 고민을 끝내시길 바랍니다.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문창민이라고 합니다.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겠지만 저는 공기업에 들어가고 싶어요. 우선 안정적이어서 잘릴 일이 없잖아요. 다른 사기업의 경우 실적이나 회사 사정에 따라서 해고가 되는 일이 있는데 그런 위험성이 적은 공기업을 희망하고 있어요. 사실 고학년이 되면 희망하는 직무를 선택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주변에서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그래서 억지로라도 정해야겠다 싶었어요. 물론 보수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만 선택을 하라고 하면 안정적인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께서 건설업에 종사하시는데 군 전역 이후에 계속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하다 보니까 전처럼 풀리지 않더라고요.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유가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부터였어요. 건설이라는 게 경기가 좋을 때는 크게 흥하지만 요즘처럼 경기도 안 좋아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더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돈벌이 수단이 없다 보니까 저희 집안 사정이나 분위기가 예전만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나도 빨리 취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레 들기도 하고 빨리 자리를 잡고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해야만 했었어요. 직업을 갖는다는 게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고 돈을 벌게 되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꾸릴 수 있고 일단 이런 고민은 누구나 갖는 것 같아요. 남들만큼의 생활을 꾸려나가기 위해 직업을 갖고 있는 요즘 취업하기 워낙 힘들다 보니 진짜 원하는 곳에 취업이 안 되면 20대 후반에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려고요. 저도 꿈이 있는 사람이 부러워서 나름 꿈을 가지고 싶었는데 저는 막연하게 기업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안 해봤어요. 오히려 이게 제 꿈일 수도 있는데 어떤 다른 열정적인 꿈을 가진 사람들이 부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멋있기도 해요. 일찍 취업한 사람들도 지금에서는 부럽기도 해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인문계고를 선택하기보다는 전문계고를 진학을 해서 일찍 취업을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누군가를 보면 자극이 많이 되기도 하죠. 저에게 있어서 공무원 시험 준비도 공기업 취업도 정말 큰 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인이 된 이후 지금까지를 돌이켜보면 무언가를 할 기회는 되게 많았는데 용기가 부족해서 놓친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내성적이거나 용기가 부족한 사람들은 무엇이 되었던 간에 일단 한번 시작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새로운 것을 해볼 기회가 아직 많지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대학교 수학교육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오승입니다. 제 고민이요. 열심히 살고 싶은데 너무 바쁘게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 쉴 틈 없이 이것저것 하고는 있는데 계속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방향이 없는 게 문제인 것 같거든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근데 어느 걸 우선순위로 둬야 할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전부 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막상 시작하면 너무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너무 다 잘하고 싶어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지금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빅데이터 복수 전공하고 있고, 그리고 수학 학원 알바랑 과외도 하고 있고, 그리고 연애도 하고 있어요. 근데 동아리 활동만 3개를 하고, 학과 내 스터디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관심 있는 특강이 있으면 전부 다 신청해서 들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학점이 떨어지는 게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1학년 1학기에는 4.3 만점에 4.24였어요. 근데 이게 3점 초반대로까지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엄청 불안해졌어요. 자기 전공 공부에만 열심히 매진하는 친구들에 비해서 제가 뒤처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결국에는 수학 교사가 되는 게 제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임용고시에 떨어지면 다른 부수적인 경험들은 다 무의미해지는 게 아닐까 싶어서 우선순위가 뒤바뀐 상황이 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다른 일들을 계속 하면서도 나름대로 수학 그리고 교육 분야로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임용 준비도 빨리 시작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얼마 전에 스터디도 시작하고 온라인 강의도 결제를 했거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3학년이 되면 다른 대외 활동은 하지 않고 전공 공부에만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 제가 1학년 때는 수학 외에 과학과외도 하고, 그리고 막 댄스, 보컬, 피아노 이런 것도 배우고 다양한 분야에서 장기적으로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되도록 장기적인 활동만큼은 전공 위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매번 제게 기회가 없진 않았는데 제가 주저해서 배우지 못한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 되게 미련이 크게 남더라고요. 나중에 제 스스로 학창시절 돌이켜봤을 때 난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구나 이렇게 느끼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것저것 재지 않고 최대한 다 도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기 일에 집중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청춘 즐기는 거 좋은 일이지만 해야 할 일을 못하면서 그 미래에 대한 불안이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것들을 포기하는 게 아깝지 않을 정도로 최우선 순위에 놓일 수 있는 그런 꿈을 갖는 게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난 늘 외로워 yeah. as fuck 안녕하세요. 저 아라동에 살고 있는 김정준이라고 합니다. 전 지독이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이고요. 보통 작업하고 공연하고 이러는 게 보통인데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많이 못 하고 있고 더 컨텐츠 촬영 쪽으로 더 하고 있어요. 제주 힙합을 면밀히 소개하는 라디오 재면소라는 유튜브도 요새 하고 있고 다른 제주도 안의 친구들이랑 같은 여러 콘텐츠 같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음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건데 일단 본질적으로 계속 하고 싶지만 이제 음악을 할 때 있어서 재정적으로 돈이 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선 취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막상 취업하려는 게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공연이나 음향회사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거기도 시장이 안 좋다 그래서 취업이 조금 어렵네요. 그게 약간 고민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음악 할 때 시간이 제약되면은 조금 그러니까 워라밸이 되는 곳으로 돈을 별로 안 주더라도 그런 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음악은 어릴 때부터 좋아했고 또 계속 약간 동경에 오던 그런 거였는데 제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한 친구가 같은 반이었는데 그 친구가 공연을 하는 것을 보고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때부터 가사를 써서 친구랑 같이 녹음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인 것 같고 그리고 계속 할 수 있는 계기는 음악을 하면서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제 진솔한 얘기도 할 수 있고 제가 그 음악 안에서는 제가 말한 목소리나 음성, 숨결, 혼까지도 계속 거기는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돼도 거기에는 계속 있다는 매력이나 또 다른 매력들도 있지만 그런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음악을 돈 벌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해야겠다 해서 한다기보다 그냥 하는 것 같아요. 뭐 사람들이 밥 왜 먹지 이런 생각하면서 먹고 살진 않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그냥 하게 된 것 같고, 사람이 또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근데 뭐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제 음악 안에서는 계속 살아있고 제가 제 숨결이 오롯이 담겨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계속 죽기 전까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한다고 했을 때 친구들은 되게 좋아했죠. 그런 데에서는 되게 긍정적인데, 아무래도 제 친척들이나 가족들은 음악을 업으로 산다는 게 좀 걱정이 되시잖아요. 아마 지금도 반대는 하고 계시지 않을까. 취미로만 해라 이렇게 하시죠, 보통은. 일단 제가 막 제가 뭐 된 것도 아니고 뭐 그렇지만 그냥 제가 뭐라고 해도 할 사람은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예술이라는 게 불투명하고 좀 불안정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뭐 고시처럼 공부해서 자격증 따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되게 다들 같은 고민을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계속 안고 가는 것 같고, 그냥 자신을 믿고 계속 좋아하는 거 하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입도 9개월 차 제주도민 최다운입니다. 대학 졸업하자마자 22살부터 바로 간호사 일을 시작했거든요. 종합병원에서 4년을 일했는데 너무 치이면서 일했어요. 오버타임은 기본이었고, 쉬는 날도 오전에 퇴근해서 당일 쉬고 다음날 출근하고 이런 식이었어요. 힘들게 일했던 종합병원을 퇴직하고 퇴직금을 들고 제주의 게스트하우스 스텝으로 3개월 일하면서 서핑을 처음 배우게 됐어요. 3개월 후에 육지로 돌아가는데 제주의 여유와 풍경이 계속 생각나고, 제주에 살면 서핑을 더 재밌게 즐길 수 있겠다는 생각에 무작정 내려왔어요. 로망과 현실은 다른 것 같아요. 제주의 풍경과 서핑을 보고 내려오긴 했는데 막상 일하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만큼 제주를 즐기고 있진 않더라고요. 야간 전담 간호사라 쉬는 날이 15일이라고 해도 내가 온전히 쉴 수 있는 날도 있어야 하다 보니까 그래도 한 번씩 육지 갔다 오고 서핑하면 제주 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저만의 공간을 갖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제주에 집을 사서 그 꿈을 이루고 싶은데, 그 꿈을 이루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일을 더 해야 되고, 그럼 또 제 워라밸이 무너지게 돼서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집이 제가 바라는 것 중 하나지 바라는 전부는 아니거든요. 다른 것도 즐기고 싶은데 집만 사려고 달려가는 삶이 행복한 삶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취를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육지에서 병원 근무를 하면서 거기서 처음으로 자취를 하게 됐는데 집세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집 계약이 끝나면 항상 이사 문제가 있었고요. 계속 집을 옮겨 다녀야 하다 보니까 불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제주에 내려오면서 여기는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더 간절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간호사잖아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좀 수월하게 땄어요. 앞으로 몇 년간 간호사랑 요양보호사를 병행하면서 전세 자금을 만들고 전셋집으로 이사해서 내 집 마련 자금을 모아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면서 여유롭게 살 생각이에요. 다른 분들한테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서핑을 위해서 제주에 내려온 것처럼 행복할 수 있는 우선순위에 돈보다 더 값진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소한 것들에도 감사하고 삶을 즐기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행정실에서 1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 이재희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지리교육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임용고시를 생각하다가 임용을 잠시는 접어두고 지금은 행정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임용고시를 생각하던 학생이었지만
임용고시가 어렵다는 걸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니까 막상 4학년이 되기 전에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잠시 접어두고 행정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4학년 1학기 때 교생 실습을 나가게 됐어요. 교생 실습을 한 달 정도 경험을 하니까 제가 아직은 교사를 지원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장 컸던 이유가 학생들과의 유대를 만들어가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지 못해요. 저는 8시 30분에 출근을 하고 4시 30분이면 퇴근을 하는데 밤 10시까지 퇴근 후에는 온전히 제 시간이 생기는데 그 시간을 너무 낭비하고 있는 그런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네, 취업을 해서 안정적인 상황이 됐지만 되려 그게 독이 돼서 지금 제 삶이 좀 정체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저를 좀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고무시킬 내적 동기라던가 외적 동기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취업을 빨리 해야 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가 좀 가장 컸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자영업을 운영하고 계신데 안정적이지 않은 직업이다 보니까 부모님께서도 제가 좀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를 원하셨고 그러면 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취업을 좀 빨리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경우가 항상 있죠. 저는 지금도 교사로 돌아가고 싶은 그 꿈을 가지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제가 1월 2일에 첫 출근을 하고 그 한 달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바탕화면도 아직은 어색한 생초보인 저에게 너무 어렵고 큰 일이 닥치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임용서적을 구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저는 지금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간절함도 없고 돌아갈 구멍도 있고 하니까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형광펜 한 줄 긋고 잠시 다시 임용이라는 꿈을 다시 접어두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초년생이다 보니까 당장의 외적 동기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좀 정체된 삶을 살고 있는데 이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오는 기회는 다 잡고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보자 라고 전하고 싶습니다.